문제집 2장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죠? 나중에 마음이 바쁠 때는 2장은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독립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아까 봤듯이 지문 하나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2장은 편하게 보면서 잊어버리십시오. 자, 등기소가 뭐는 되겠어요? 뭐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등기소는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관할인데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고민해 보실까요? 여기는 A 등기소고 여기는 B 등기소인데 양 등기소 관할에 걸쳐서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물 신축한 사람 몇 조 적용? 187조 원시취득인데 등기를 하려면 관할 등기소 찾아가야 되는데 건물이 뭐였어요? 걸쳐졌잖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하려면 어느 등기소로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문 있고 여기에 쪽문 있습니다. 어디로 할까요? 대문 있는 쪽으로요. 자, 이때 이 내 건물에 대한 관할을 정해달라. 관할의 지정이 문제가 된다고요. 자, 1번은 쉽게 하고 보십시오. 1번 같은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여기서 1번 찍으신 분들은 허벅지 10방 꼬집어야 됩니다. 구청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구청은 대장이고 여기는 등기소 법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1번 찍으시면 안 되고 2번 고등법원은 등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인데 3, 4, 5번 눈치로 잡았더니 5번입니다. 왜 이게 제가 넣어놨냐면 옛날에는 등기소를 동네마다 하나씩 설치했는데 요즘은 등기소 갈 일이 없습니다. 법무사만 다닙니다. 옛날에는 등기소 가서 뭐 했어야 돼요? 옛날 말로 하면 등본, 초본 떼려면 직접 갔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디서 떼니까 인터넷이기 때문에 여기 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동네마다 큰 동네 그냥 하나만 두게 됩니다. 여기 5번 등기국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은 등기소도 아니고 등기과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방법원마다 한 군데만 둘 거라고요. 등기과보다 더 큰 뭐가 있다? 등기국.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의 부동산이 수개의 관할에 걸쳐져 있다. 보존 등기 1번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시면 누가? 여기서는 공통되는 양쪽을 관할하는 어디? 상급 법원장이 지정을 한다. 상급 법원장 하나 잡아두시고요. 2번 3번은 눈으로만 하십시오. 마음에 드는데 어디 한쪽에 가다 제출하면 되고요. 3번 건물이 뭐 있을 때도 증축되거나 부속 건물을 신축할 때도 걸쳐지게 되면 지정사유가 되는데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답인 이유를 깨닫고 나오십시오. 건물은 걸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여러 개의 관할에 걸치는데 자, 지적법 떠올려 보십시오.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관할에 걸치는 순간 분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치는 건 뭔만 걸치고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의 관할의 지정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우리 시험에 묻는다면 여기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정권자는 누구고 상급 법원장이고 지정은 주로 어디에서? 건물이고 토지는 지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정도만 잡아두시라고요. 자, 그래서 4번 1필지 토지는 지정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답은 됐고요. 5번은 어떤 상황인지만 이해하십시오.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무고동 유부단지인데 만약에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인데 동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세 동은 A 등기소, 세 동은 B 등기소 하면 안 되니까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단지 내 건물은 한쪽에다만 몰아서 등기를 하시라고요. 5번도 읽으시면서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이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는 한 군데에서만 몰아서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도 지정이 준용된다 이 말이고요. 자, 2번은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지정사유는 주로 건물에서만 문제된다 잡아두시고요. 오른쪽 가서 3번 문제. 이 한 문제로 관할은 정리를 하십시오. 1번 주어에다 밑줄 하시고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는 일이 많고 다른 등기소는 한가하더라. 그러면 사무를 뭐 할 수 있다? 위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위임시킨다는 거고요. 자, 2번 등기소를 신설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관할이 바뀌면 종전 관할 등기소는 등기기록과 부속서를 이송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송이란 말은 옛날 무슨 시절이야? 종이 시절에 이송, 서류를 갖다 준 거고 지금 뭐가 됐죠? 그러면 서버는 그대로잖아요. 접속 권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송은 언제적에? 종이일 때 쓰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3번 주에다 몇 줄 하시고 대법원장은 사고 발생하면 등기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번 위임 누가 했죠? 대법원장. 3번 정지 대법원장. 아까 관할 지정 상급법원장. 그 주어만 잡으시라고요. 4번 우리가 배운 거니까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각하했어야 하는데 등기관이 각하에서 뭐 했다? 등기가 됐다. 그 등기는 당역 무효 뭐의 대상이 된다? 직권말소 대상이고요. 자, 5번도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여기 비등기소에 근무하는 홍길동이라는 등기관이 이 관할에 있는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등기관 자기가 등기를 신청해서 하게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까요? 불리하게 할까요? 공정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심하니까 뭘 주는 거야? 재책 규정 넣는데 얘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자 5번 읽어보시고요. 등기관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쉬운 말로 동네 사람, 땅 가진 사람, 소유자로 된 사람 몇 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의 뭔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나올 게 아니고 등기관도 일을 처리하는데 뭐 하면 된다? 2사람의 참여줘서 작성하면 직접 등기를 담당할 수는 있다. 그래서 5번 참여줘서 작성하고 자기가 담당할 수는 있는 거라고요. 자, 4번은 지정권자 잡아두시고 자, 법원서 기간이 몇 급일까요? 4급입니다. 위에다 쓰시고 등기사무관은 5급, 등기주사는 6급, 등기주사복 7급.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는 안 시켜줘요? 8급하고 9급은 안 시켜준다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몇 급부터 내려왔어요? 4급, 5급, 6급, 7급 가운데서만 되기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 되더라도 짬밥이 좀 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지정한다? 5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냥 눈도장 찍어 두시라고요. 등기관 발령은 누가 된다?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한다고요. 5번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등기소겠죠. 근데 지금은 서버에다 저장한다 하죠. 서버 이름이 뭐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렇게 타이틀 하나 잡으시고요. 자, 6번 문제는 편하게 1번 일필토지 한 개 기록 당연한 말이에요. 2번 한동건물 하나의 기록 3번 구분건물 몇 세대짜리죠? 등기 기록은 각 구분건물마다 한 개를 둔다. 이랬죠. 구분건물은 한 동에 속하는 뭐에 대하여?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기록을 둔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3번은 틀렸고요. 4번, 5번은 잊고 내려오십시오. 2개 부동산을 하나에다 올리지 마라. 5번 한 개 부동산을 찢어서 올리지 마라. 그럼 거의 뭐에다 어긋나는 거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어긋나는 거죠. 답은 3번이 됐고요. 페이지 넘어와서 7번 문제. 지난주에 했는데 한번 차분히 풀어보십시오. 지난번 이거 할 때 집에 가면서 머리 흔들고 갔습니까? 바로 갔습니까? 바로 갔는지 흔들었는지 오늘 증명이 됩니다. 설마 1번 찍진 않겠죠? 1번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면 돼요? 한동건물에 속하는 전부에다 몇 개의 기록? 하나의 기록을 둔다. 기본 조문이고요. 2번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 갑구, 을구와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자, 이게 틀렸죠. 아파트는 일동 건물은 뭐만 두고 여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갑굴구가 없죠. 일동 건물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뭔마다?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울구. 102호도 표제부, 갑구, 울구. 쭉 해서 610호도 표제부, 갑구, 울구. 해서 자, 이때 1 기록은 몇 부분? 181부입니다. 이 때문에 일동 건물에는 뭐가 없는 거야? 갑굴구가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2번은 어디를 지우시면 돼요? 갑굴구 앞에 쳐. 일동 건물 표제부 심표하고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구, 울구를 둬야 되겠죠. 자, 3번과 4번은 묶으신 다음에 이거 아느냐 문제죠. 일동 건물 표제부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윗부분과 아랫부분 제목 아시냔 말이죠. 3번 윗부분은 무슨 표시? 한동의 건물의 표시. 아랫부분은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 근데 여기 101호 표제부에도 다시 두 부분. 위쪽은 무슨 나? 전유 부분의 표시. 아랫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이게 바로 시집온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등기 봐볼까요? 요약집 한번 와보십시오. 자, 요약집 158페이지. 위에 있는 게 몇 동 표제부? 105동 표제부. 윗부분은 무슨 나? 한동의 건물의 표시란. 자, 이 한동 건물은 무슨 동에 있구나? 105동은 소재 지번 밝히라죠. 소재 지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번 땅과 2번 땅에 있고 아파트 이름은 건물 번호는 105동 몇 층짜리다? 용도는 아파트, 구조는 지붕은.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와 지붕이 늘 나와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1층 면적은 84.9인데 2층은 450.62. 이것 보면서 이 아파트는 무슨 구조구나? 1층 면적은 84.9밖에 안 되고요. 2층은 450.62제곱미터잖아요. 이건 아파트는 무슨 구조겠구나? 필로티 구조라고요. 필로티 구조니까 나머지 주차장 빼고 그 다음에 1층이 얼마 안 되고 2층부터 이제 아파트 들어선 거죠. 거기 중간에 3층, 4층, 5층은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원래는 빠짐없이 써줘야 된다고요. 이게 일동 건물 표시고 아랫부분 여기 제목이 뭐예요? 아, 이 아파트는 몇 필지에 있구나? 두 필지. 문정동 1번과 문정동 2번. 문정동 1번은 땅 면적이 얼마? 8,250. 문정동 2번은 462제곱미터. 이거 원래 어디 있었어야 돼요? 이건 원래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던 걸 이렇게 말하는 게 시집 온 거라고요. 아래쪽 보시면 몇 동 몇 회 표제부? 105동 1303호 표제부. 자, 건물 번호란에 뭐라고 써졌어요? 13층 1303호인데 거기 소재 집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와도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표현해 줘야 되죠. 일동의 소재와 지번을 밝혔으니까 전유 부분의 소재 지번은 쓸 필요가 없다고요. 면적이 얼마다? 여기 84.96제곱미터에는 공용 면적도 합산됐겠죠. 여기는 말 그대로 무슨 면적? 전유 부분 면적이 되고 공용 면적이 합산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아래쪽이 우리가 보는 주인공이죠. 대지권의 표시. 자, 바로 토지 등기부에서 뭐 하는 거야? 시집왔죠. 1번 땅에 대한 소유, 땅, 대지권 종류는 뭐다? 소유권. 지분 얼마 가지고 있다? 분자매 읽으면 34가 되고 2번 땅은 뭘 가지고 있다? 그럼 2번 땅은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아파트 주민들 뭐만 가지고 있는 게? 지상권. 지상권 지분이 얼마다? 500분의 15. 그래서 이렇게 표제부가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표제부 하지 마시고 늘 부채를 가야 되죠. 일동 표제부인지 구분건물 표제부인지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됐으면 사실은 아파트는 토지 등기를 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경고문가 중요한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도 등기씀.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아파트도 뭘 떼봐야 돼요? 토지 등기를 떼봐야 되고요. 반대해서 가면 대지권 등기 돼 있고 여기에 별도 등기란 말이 없을 때는 아파트는 뭐 안 봐도 돼요? 토지 등기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등기는 토지 등기입니까? 건물 등기입니까? 토지 등기죠. 오른쪽에 있는 그 순위번호 3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에 나온다, 건물에 나온다? 토지예요. 시집간 자리 토지에 나오고, 이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고요. 지난주 그런 거 배웠으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가볍게 그렇게 언급을 한다고요. 7번 문제 3번 읽어보시면 일동 건물 표제부는 두 파트로 나뉜다고요. 윗부분 아랫부분. 4번 구분 건물 표제부에도 말한다. 윗부분 아랫부분 나와서 제목을 이렇게 구별하시라고요. 자, 5번은 여러분들이 101호를 사고 싶어서 열람을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181부분을 다 프린트 뽑아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못 뽑아주고 일동 건물 표제부 뽑아주고 해당 건물에 관한 표제부, 갑구, 울구. 그러면 증명서 발급할 때는 몇 부분이 되는 거야? 일동 표제부하고 101호 표제부, 101호 갑구, 울구 네 부분이 된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8번 문제. 폐쇄등기부. 가장 쉬운 폐쇄등기부가 뭘까요? 종이 등기를 뭐 시켰죠? 그러면 이 종이는 불질러 버렸을까요? 마이크로필름에다 담아가지고 따로 전산망에 저장해 놨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하는 거야? 폐쇄등기부야. 잠재적 등기부고 영구 보존하고 중앙관리소에 전산망에 보관하고 있고요. 자, 2번.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기록에 옮겨 기록하면 종전 기록은 뭐하고? 폐쇄할 것이고. 3번. 폐쇄등기는 현재 등기로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은퇴한 등기니까 효력은 없지만 그래서 거기다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할 수는 없다 이 말이고요. 4번. 폐쇄등기부는 열람 증명 발급이 허용되지? 그렇죠. 현재 등기가 불분명하면 소송 붙게 되면 어디까지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 것까지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증명 대상이 돼야 되고요. 5번. 토지의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를 놔둘 필요가 없다. 등기 기록을 말한다. 폐쇄하는 거고요. 답은 4번이고요. 자, 9번 문제는 문장은 길지만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요. 1번.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전산화됐으니까 일필토지 또는 일개 건물마다 뭘 준다? 고유번호 주게 되고. 2번. 고유번호를 부여할 때 구분 건물은 한 동 건물에다 하나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여기서요. 이게 몇 세대죠? 60세대. 등기 기록은 몇 개를 두지만 하나를 두지만 법률상 몇 개예요? 60개니까 고유번호는 뭔마다?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따로 둬야 되는 거죠. 자, 시각적으로 기억하시라고요. 요약집 제일 마지막 페이지 167페이지 보십시오. 요약집 제일 마지막 페이지야. 자, 거기 167페이지 첫 번째 줄 1번 편안하게 읽어보십시오. 출력해 줄 때 매 페이지마다 우측에다 고유번호를 올려준다. 토지마다 건물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시고 아파트는 뭔마다? 전유마다 부여하는데 가운데 네 자리는 전산 입력된 거다. 왼쪽 페이지 봐보십시오. 고유번호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숫자 2006에 다음에 형광펜 하시고요. 앞에 있는 네 자리, 뒤에 있는 6자리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모르는 거고 가운데 숫자는 알아두시라고요. 이 2006은 뭘 말한다? 전산화된 연도이거나 등기가 만들어진 연도를 말한다고요. 참고로 앞에 있는 네 자리는 관할 등기소 고유 코드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그 등기소에서 등기한 연번인데 아무 규칙성이 없으니까 따로 보지 마시고 가운데 숫자만 기억하시라고요. 이 고유번호는 아파트는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뭔마다? 전유분마다 하나씩 줘야 된다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된 거죠? 2번이 됐죠. 자, 3번 제가 뭐 받아놓으라고 그랬죠?
백업 받아놓으라 그랬죠. 그 백업 받아놓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 잡으시고요. 4번 네 단어 동그라미 치면서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넓은 등기부입니다. 뭐나 마찬가지야. 등기 일부 똑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5번은 그러려냐고 읽어보십시오. 손상됐다. 전산운영시행관은 등기부 부본 자료 가지고 뭐 해라? 복구하고 보고하는데 여기다 뭐 대법원장에서 우리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을 거라고요. 손상되면 뭐 한다? 복구한다. 거기 가시고 등기법 시험 문제에서 워낙 어렵거나 구석진 데서 나온 절차 부분은 답 아니니까 그냥 그런 건 잊고만 하시라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10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등기부 동그라미 하시고 어디에 보관한다고 그랬죠? 등기 중앙관리소. 전쟁 때는 나가지만 그때 빼고 나가서는 안 되겠죠. 2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부속서류야. 부속서류도 전쟁 빼고는 나가지 못하는데 중앙관리소입니까? 등기소입니까? 등기소죠. 왜냐하면 부속서류는 종이를 말하기 때문에 종이로 된 것은 등기소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신청서 그 밖에 위임장 치하서는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촉탁이 있으면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는 있다 없다. 자, 요약집 76페이지 표를 한번 봐보시고요. 76페이지야. 자, 이게 지금 등기 기록이고요. 이거 등기를 할 때 갑과 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제출했겠어요? 신청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통했으면 뭐도 들어가고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 누구 인감? 갑의 인감 들어갔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나는 당최 너하고 매매를 한 기억이 없다. 근데 이건 유조된 등기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뭐 하는 거야? 말소 소송을 어디다 하는 거죠?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자 등기소에 편지 보냅니다. 이 등기부 원본을 보내라.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아니 거기 표를 보고 대답하시라고요. 등기부는 어디 보관하고 중앙관리소, 전쟁 천재지면 신이동이 되고 법원의 송부나 수사기관 압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판사는 보고 싶으면 뭐 해서 보면 돼요? 증명서를 떼서 보면 되잖아요. 증명서 보면 되기 때문에 원본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판사가 편지 보내세요. 이 원고가 자기가 인감증명을 떼준 적이 없다는 이 인감증이 뭐가 됐다? 유조가 됐다. 이거 좀 보내달라 하면 보내줘야 돼, 안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이게 유조됐구나. 말소 판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기 말고 신청서 이런 부속서류는 뭐 하는 거예요? 법원의 송부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야 인감 증명을 유조했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문서 유조죄인데 공문서 유조입니까? 사문서 유조입니까? 아니 이거 유조했다니까요. 위임장을 유조했다면 뭐가 되고 사문서 유조죄고 인감증을 유조했다면 공문서 유조죄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뭐 하겠어요? 자, 이 사람 형사소추하기 전에 이걸 증거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인감증명 좀 압수했다가 재판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압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기소에서 못 준다. 그러면 이 사람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A는 뭐 하는 거예요? 법원에 재판 문제는 보내주고 수사기관에서 뭐 하면 압수할 때 검사가 그냥 압수합니까? 영장 받아옵니까? 영장 받아오죠. 그래서 표가 그 해석이라고요. 신청서 부속서류는 어디에 보관하고? 종이니까 등기소에 보관하고 전쟁이 나면 이동이 되고 또 한 번 나간다고요. 법원에 송부 대상도 되고 수사기관에 압수 대상도 될 수 있다고요.
그럼 돌아와서 문제 3번 질문 맞았어요, 틀렸어요? 신청서나 위임장은 법원에도 보내줘야 되고 압수 대상도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형사재판하겠죠. 4번 공동담보 목록, 도면, 신탁원부, 매매 목록은 뭐나 마찬가지야. 등기나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보내주면 안 되겠죠. 5번 방문 신청했다. 서류는 종이로 냈으니까 어디에 보관해요? 등기소. 전자 신청했으면 종이로 냈을까요? 메일로 첨부했겠죠. 이건 전산망에 남아있겠죠. 답은 3번이 됐고 11번 찍어보십시오. 나머지는 넓은 등기부고 신청 정보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신청서는 5년만 보존하면 되는데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4가지를 늘 세트로 기억하시라고요. 12번도 마찬가지. 법원에 보내줄 수 없는 것은 공동담보 목록은 뭐나 마찬가지야. 등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원에 보내줘서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재판상 문제되면 보내줘야 되겠죠. 자, 13번 문제 별표를 하시고 2장에서 1순위로 꼽으라면 이 문제입니다. 자, 기억번, 니은번 묶으신 다음에 공통점, 전부. 가로 안에 있는 말 형광펜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억번은 뭔만 보여달라? 현재 유효사항. 니은번은 말소된 것도 다 포함해서 떼달라는데 기억과 니은은 전부 증명서입니다. 디귿, 니을, 미음 묶으신 다음에 공통점, 일부, 앞에다 이거 하나 쓰시고 일부 증명서는 언제? 공유일 때. 자, 만약 이게 20명이 공유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뭘 떼게 되면 전부 증명서 떼게 되면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게 뭐다? 일부 증명서. 자, 디귿번 가로 안에 형광펜 하면서 뭔만 보여달라? 현재 소유자들이 누군지만 보여달라. 니을번 홍길동이 지분이 얼마고 지분의 저당권이 있는지만 보여달라. 미음번 뭐 보여달라? 지분 취득 이력 보여달라고요. 반면에 비읍, 시옷은 없는 것들입니다. 비읍번 뭔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부 증명서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시옷번은 등기부초본은 옛날 종이 시절이고 지금은 초본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지금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종류가 몇 가지예요? 5가지요. 전부 증명서 몇 가지? 2가지. 일부 증명서 3가지. 종류 제목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14번 문제 가보시면 1번 왜 관할 등기소 아닌데 가도 되죠? 존사나 됐으니까요. 2번 누구한테 증명서를 받았는데 사기꾼 같더라. 그러면 어디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 전부 증명서 이게 띄워줄 때 여기 밑에 바코드 있어요, 없어요? 발급 확인번호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제가 이 증명서 한번 나눠준 적 있어요, 없어요? 증명서도 나눠주고 열람도 했는데 증명과 열람의 차이가 뭐였죠? 바코드 나오고 이게 없고 열람은 증명서는 마지막에 뭐도 있어야 돼요? 직인도 있잖아요. 열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명서가 유저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여기 번호를 입력하면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유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가 있다고요. 2번에는 제도가 있다는 걸 읽어두시라는 거고요. 3번 중요한 말입니다. 폐쇄 등기부도 떼주긴 떼주는데 밑줄을 어디다 치냐면 전부 증명서, 그것도 뭔만? 말소상 포함만 된다고요. 왜 현재 유효사항은 안 되겠어요? 여기는 다 효력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한 종류밖에 안 된다고요. 자, 4번이 틀렸는데 4번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할 때는 시키는 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직접 등기소 가서 증명서 떼면 말로 뗍니까? 신청서 내야 됩니까? 무슨 동 몇 번지 신청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을 때는? 인터넷일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5번 별표 크게 쳐두시고요. 신청서 부속서류는 무엇은 안 되고? 증명 발급은 안 되고 열람 되는데 열람도 누구만? 자, 요약집 한 장 넘겨보십시오. 78페이지. 거기 중간에 표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등기 기록은 증명 발급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열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발급의 방법은 몇 가지. 방문해서 거기 직원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 무인 발급기, 인터넷. 반면에 등기 기록 열람도 두 가지겠죠.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고, 인터넷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인터넷 증명과 인터넷 열람은 차이가 얼마 차이에요? 300원. 300원 차이가 이 차이라고요. 여기 밑에 뭐도 있고, 바코드 있고, 발급 확인 번호 있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직인 찍어주면 열람 그런 건 없다고요. 자, 근데 그 옆에 신청서 부속서류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신청서, 부속서류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위임장, 인감증명. 자, 이거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해달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증명 발급은 안 해주는데, 여러분이 갑이라면요. 소송을 변호사한테 맡기기 전에 이거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말소송 걸리면. 그러면 이때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증명 발급 안 되지만 뭐 한다? 열람은 된다. 그러면 여기서요. 갑이 이거 열람하고 나서요. 이거 복사 좀 해주세요. 이거 사진 좀 찍을게요. 하면 사진 촬영 복사해 줄까 안 해줄까요? 자, 아까 제가 증명과 열람은 아까 돈을 얼마 차이였죠?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열람은 눈으로만 봅니까? 뽑아줍니까? 안 뽑아줍니까? 뽑아주잖아요. 그럼 여기도 사진 촬영하거나 복사해줘 안 해줘요? 된다고요? 여기다 뭐 안 찍어주는 거예요? 위 내용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증명, 이런 직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열람의 연장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복사나 사진 촬영 내는데 여기에 무엇은 안 찍어주는 거예요? 직인은 안 나온다고요? 그랬는데 여기 지나가던 병이요. 나도 이거 한번 열람하고 싶다라고 하면 등기에 뭐라 하겠어요? 이 사람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열람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어렵게 나온다면 열람할 때 방법의 문제야. 이해관계만 열람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열람하셔야 되고, 방문해서 열람하셔야 되고, 무슨 열람 안 돼요? 인터넷상으로 이거 열람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거기도 하나 거리가 되잖아요. 여기 신청서 거기 표를 해석 잘 하시라고요. 그럼 14번, 5번은 지금 맞았어요, 틀렸어요? 신청서 부속서류는 무엇은 안 되고, 증명 발급 안 되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하나요. 뭐 할 수는 있다? 열람할 수는 있는데, 열람은 어디 가서 하시라고요? 방문하셔야지. 인터넷 열람은 안 되는 거라고요. 15번 문제. 1번 편안하게 읽고 내려오십시오. 300원 차이가 이 차이라고요. 자, 2번도 쭉 읽고 내려오십시오. 여러 장일 때는 5-1, 5-2, 5-3 장수갈 해줘야 된다고요. 자, 3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다운돼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 한 번만 읽어두시고. 4번은 별표 크게 하시고. 내가 열람 신청했는데 한참 그게 뭐야더라? 접수 처리 중이더라. 증명서 발급돼 주는데 도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크게 찍어주죠. 신청 사건 뭐이다? 처리 중. 이렇게 하고 발급은 해준다고요. 자,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이거 순진하게 신청하면 떼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봐야 돼요. 체크를 해줘야 떼주고, 특히 신탁 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됩니다. 신탁 원부 떼시려면 직접 어디 가셔야 돼요? 등기소 가셔야 됩니다. 자, 답은 5번이 됐고, 16번 문제, 몇 회 때 문제예요? 그래서 2장은 독립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종합문제식으로요. 1번 폐쇄한 것도 몇 년 보죠? 영구 보죠. 2번 읽고 해석해 보십시오. A 땅과 B 땅을 합쳤다. 그러면 A 땅이 없어졌잖아요. A 땅의 등기 기록은 폐쇄하겠죠. 3번 뭐도 받아둔다. 백업 받아둔다. 4번 구분 건물 등기에는 표제부를 안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 을구만 둔다. 전유 부분에도 뭘 둬야 돼요? 표제부를 두는 거죠. 답은 4번이 됐고, 5번 무슨 뜻이에요? 체크를 하면 떼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27회 때 문제가 있었고요. 자, 17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등기 기록이나 부속 서류 열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열람의 방법. 등기가 면전에서 뭘 보거나 종이를 보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주거나 아예 프린트로 뽑아서 줄 수도 있는데 이때 서면에는 뭐가 찍히지 않는다. 그게 안 찍힌다고요. 자, 2번 등기사항 증명서는 진위 여부를 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확인번호 몇 자리? 12자리 부여해주면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답은 3번인데 3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까지는 보여주죠? 여기까지는 보여주죠. 그러면 거기를 맞게 고쳐보십시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는 공시하지 않는 거죠. 앞에 6자리는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그전에는 여기까지 보여줬었거든요. 남녀까지 보여주다가 지금 여기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7자리 그걸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4번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이해관계 없는 자는 열람할 수 없다 말이고요. 5번은 무슨 뜻이겠어요? 중복 등기일 때는 하나만 프린터 뽑아주면 안 됩니다. 양쪽 다 뽑아주고 거기다 큰 글씨로 써줍니다. 중복 등기 도장 찍어줘야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당한다고요. 답은 몇 번이었고요? 3번이었고요. 자, 잠시 쉬었다 볼 건데 우리가 등기법 안 본 부분이 몇 장이죠? 저당권 등기를 안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당권 보도록 하죠.